굿모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1일 2021년도 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일보 오피니언 섹션을 읽다가 제가 좋아하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CNN GPS 호스트인 파리드 자카리아 칼럼을 읽고 그 밑에 있는 오피니언의 발언대에 아시안 혐오의 교훈, 배광자, 수필가 이 두 아리클을 읽다가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요. 오래간만에 과학톡이란 거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닥터 밥 오 TV에도 나누고 더욱이 GBS 우리 인터넷 라디오에도 우리 청취자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우리 2세들, 더욱이 동양인으로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 48년 살며 이렇게 동양인을 향한 혐오, 이 범죄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저의 오피니언이 아닌 저의 그냥 발언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참 일어나서 이런 신문을 읽으면서 좀 암담했습니다. 제가 1973년도 미국을 왔으니까 지금 오래됐죠. 12살 때 와서 60이니까 48년 됐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12살 때는 인종차별 당연한 거였죠. 받으면서도 그것이 인종차별이라고 불평도 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 제가 다니던 학교가 커버시티 주니어 하이인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브루스리 이소룡이 뜰 때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온 동네 애들이 브루스리 康푸를 좀 해보자고 맨날 그냥 싸움을 요청하고 그냥 우리는 이 잽, 닙, 칭크 이게 완전히 욕하는 소리거든. 동양 애들을 칭크라 그러고 칭키라 그러고 사실 애들이 전혀 부담 없이 이렇게 인종 우월주의에 차 있었을 텐데 한동안 나아졌죠.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미국 역사 내가 그 역사에 거의 48년을 살면서 미국 역사 얼마나 돼요? 거의 그중에 10% 이상을 살면서 많이 나아졌는데 이상한 대통령 하나 때문에요. 완전히 지금 뒤집어 놨잖아요. 다시. 근데 이 파리드 자카리아 제가 이분 책을 몇 번 소개했는데 이분은 예일대 졸업하고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 인도 사람이잖아요. 힌두 종교를 믿고 있는 인도 사람. 근데 이분이 정말 글을 잘 쓰시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을 잘 읽으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 거의 모든 이슈에 의견 대립을 보이는 미국의 양대 정당이 단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완벽한 초당적 자세를 취한다. 둘 사이의 교집함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선봉에 있다 하면서 미국은 민주당 리퍼블리칸하고 데모크래시 모든 거를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싸우고 있지만 단 하나 그죠? 딱 마음이 맞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 대한 반대 감정. 그러면서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세 중국의 리더를 얘기합니다. 모태통, 덩샤오핑, 시진핑. 그 중간에 후진타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삼각 그죠? 모태통이 1893년도 태어나서 1976년도 죽었어요. 근데 그가 52살 때 정권하죠. 1945년도에 정권을 해서
그 모태통의 전략, 세계 전략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물론 레볼루션을 하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밀어내고 그죠? 그래서 타이완으로 밀어내고 정권을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커뮤니즘, 공산당을 시작해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온 게 뭐 그 중간중간에 뭐 여러 이름이 뜹니다. 그건 다 그냥 아바타들이고 궁극적인 리더, 그걸 이제 paramount 리더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리더, 근본적인 리더, 배경의 리더. 그래서 아바타 같은 저기 꼭두각시들 말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덩샤오핑이죠. 덩샤오핑이 1904년도생 1997년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죠. 그래서 perfect 그분은 아주 단신이죠. 5'1". 거의 남자로서는 뭐 아주 키가 작고 모태통도 5'11이었어요. 우리 지금 시진핑도 5'11. 근데 그 중간에 큰 리더, 조금 리더, 큰 리더라서 거의 나폴레옹 수준인데 5'1이었던 덩샤오핑이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peaceful rise. 그래서 우리가 벌써 덩샤오핑 때는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얘들아 정책적으로 너무 소문내지 마라. 우리가 자꾸 갑자기 뜨는 거 하면 공격받으니까 찬찬히 조용히 피스풀하게 그리고 peaceful rise 천천히 올라오자. 그죠? 굉장한 좋은 정책이었죠. 중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공격적인 외교 방식에서 이제 thesis 있으면 antithesis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swing back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peaceful rise policy를 쭉 썼어. 근데 후진타오를 지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시진핑이죠. 시진핑이 1953년도생이니까 그죠? 뭐 그렇게 나이가 든 사람도 아니에요. 시진핑이 지금까지 하면서 이 paramount 리더가 무슨 정책을 쓰냐면 늑대 전사, wolf warrior. 굉장히 공격적이죠. 공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잡아먹죠. 늑대 전략, wolf warrior라는 전략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떼거리로 몰려가서 늑대는 그렇거든요. 수십 마리가 와서 황소를 잡아먹고 불소를 잡아먹고 들소를 잡아먹고 그래서 이러한 거 됐다. 그래서 늑대 전사 외교를 구사한다. 중국의 현재 외교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세계의 지도국들로 하여금 베이징이 오랫동안 중단하려 노력했던 정책을 체득하여 유도하는 일련의 자체 목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또한 글로벌 이미지 손상에 따른 결과로 중국의 소프트 파워도 크게 쇠퇴했다.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부정적 시각은 2017년도 47%에서 2020년도에는 73%로 치솟았다. 미국에서만 나타내는 현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캐나다의 경우 40%에서 73%로 영국에서는 37%에서 74%로 뛰었고 한국에서도 61%에서 75%로 스웨덴에서도 49%에서 85%로 치솟았다. 와우. 스웨덴에서 미국보다 더 세게 나오네요. 중국에 대한 문제를.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일 주제로는 중국을 향한 대중적 적대감이 단연 첫 손가락에 꼽힌다. 시진핑 주석은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접근법을 바꿔놓았다 하면서 그는 전투적이고 예측이 불가하며 때로는 감정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현명하고 생산적인 국제사회 일원이라는 어렵게 얻은 빙판을 스스로 해체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서 아시안 혐오의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트럼프 얘기하지만 뭐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트럼프는 왜 이걸 이용해 먹냐 하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야 내가 중국을 그냥 무식하게 막 까야 어떻게 돼? 내가 또 선거에 이기겠구나.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이렇게 중국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그는 당장 가서 꼬리 내리고 가서 막 알랑방구 끌 거예요. 뭐 그냥 사업가니까 돈 버는 거는 뭐 그래서 이제 감옥 갈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는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다시 일렉션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투표를 그러한 아니 지금 미국의 시민의 75%가 중국을 미워한다고 73%가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73%의 지지를 받으려면 내가 중국을 무지막지하게 깔아야겠구나. 그거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흑인들, 백인들 다 포함해 73%. 지금 백인들의 73%가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73%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 외에는 네,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안 혐오의 교육 그러면서 배광자라는 수필가가 발언 때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 증오 범죄 한인 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이들은 자주 전화를 걸어 아시안 특히 노인이 표적이 되니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라 주변을 살피고 조심하라는 말을 어린아이 탈의듯 한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인종 갈등은 흑백 갈등은 수명적이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로 최초의 이민 그룹인 백인이 영국의 식민대로부터 흑인을 노예로 거느렸다. 또한 아메리칸 인디언과 히스패닉 열등 인종으로 박해했다. 미국이 비록 자유와 평등을 건국 이념으로 건축했으나 인종차별은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의 기본을 틀었다. 캔자스의 맥퍼슨 대학 사회과 학부의 신구섭 교수는 최근 그에 져서 누가 백인인가 서문에서 인종과 인종주의는 미국을 이해하는 키워드다. 혹 누가 미국과 미국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인종이라고 꼭 집어 말할 것이다 라고 적고 있다. 인종주의는 한마디로 말해 백인 우월주의다. 건국 이래 이어온 백인 우월주의는 그간 민권운동 등 많은 저항을 받았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와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White No More 뭐 여러 가지 책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읽고 발표 준비하고 있는 책이 White Too Long. 그래서 미국 교회, 더욱이 침례 교회, 이 민족 우월주의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 교회 리더였고 KKK 인원으로서 일을 했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흑인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 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얘기하면 막 또 뭐 뒤집어지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 뭐 소콜 복음주의자들이 나오지만 이것도 이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시안 혐오의 교훈은 그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네. 아주 근본부터 민족 우월주의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자기의 어떤 백인 우월주의, 그렇죠? 백인 우월주의가 민족 내셔널리즘. 그래서 그 백악관을 두드려 패던 애들이 미국기 휘날리고 했잖아요. 그 와중에 또 한국기도 나타나서 내가 기절할 뻔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분이 아주 바른 지적을 하는데 나는 1988년에 미국에 와서 1992년 4월 로드니 킹을 폭발한 LA 폭동을 체험했다. 그 사건은 분명히 백인 경찰이 흑인 학대로 빚은 흑백 갈등이었다. 그런데 흑인의 폭동은 백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한인타운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때 우리 사회는 백인들에게 차별의 대상이었지만 흑인에게도 증오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한인들은 돈만 알고 타민족을 배척하는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한인들은 흑인들을 원천적으로 기피했고 심지어 대다수의 비즈니스 업주들은 그들을 잠재적 범인 취급을 했다. 얼마 전 한인타운과 겹쳐지는 지역에 리틀 방글라데시를 추진하려 하자 한인들이 심하게 반대했다. 한국에 살 때 느낀 일이었지만 한국인들은 타민족이나 외국인들을 근거 없이 비하하고 배척한다. 이웃 중국이나 일본인들을 놈자를 붙여 부르거나 똑같죠. 뭐 미국 놈 그러잖아요. 저속한 별명을 붙여 불렀다. 지금도 결혼, 이주 여성이나 동남아 중국에서 온 근로자들을 멸시하고 부대접한다. 우리 한인들은 오래 타민족 하되 관행은 백인의 인종차별이나 다른 바 없다.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 규탄해야겠다고 동시에 규탄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그리고 같은 아시아
아메리칸 등을 가리켜 이들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돕고 연대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인 아시안 혐오를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분이 부흥사였으면 제가 앉아가지고 아멘을 크게 외쳤을 겁니다. 글을 잘 쓰셨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사실 폭동이 났는데 그때 저도 있었죠. 그죠? 이분은 뭐 88년도 미국에 와서 92년도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4년 산 다음에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73년도 와서 그죠? 92년도 체험했어요. 그것도 개척교회를 한 후에 기도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LA가 불바다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목격 프리웨이에서 내려오다가 저쪽 UCLA 쪽 넘어오는 길에서 이게 왜 LA가 전쟁터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지금 온 가족이 기도했다는 거야. 아빠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몰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근데 정말 암담했거든요. 그리고 더 암담한 건 아세요? 이분이 알지 못하는 제가 그 흑인 목사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아직도 연기가 있고 할 때 거기 큰 흑인 교회 거기가 정글이라 크레인셔 지역을 정글이라고 그래요. 흑인들끼리 서로 아프리칸 정글이다. 왜? 흑인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글이라는 데를 자기 캐딜락에 딱 태우고는 큰 캐딜락에 태워서 저를 쫙 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이건 제가 밝혀야겠어요. 미래의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흑인 목사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왜? 그랬더니 저기 보세요. 지나가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정글이라는데. 거기 그 정글이라는데 주이시도 있고 이탈리안도 있고 코리안도 있고 스토어가 다 있었어요.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있고 주이시가는 뭐 있고 한국 사람 그때 당시에 주로 다 리커 스토어 오너였는데 이거 보세요. 주이시가 오너하는 스토어 안 탔죠. 이탈리안이 사는 안 탔죠. 한국이 하는 리커 스토어 그 술가게 탔죠. 그래요? 네. 보세요. 여기 세탁소 안 탔죠? 여기 이탈리아 하는 거 안 탔죠? 흑인들이 하는 스토어 안 탔죠? 여기 한국 사람이 하는 술집, 리커 스토어 완전히 불살랐죠? 아니 이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흑인들은요. 교회가 그냥 어떤 그 사회 어떤 커뮤니티의 센터가 돼요. 흑인들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으면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럴 리가. 전 그냥 제가 체험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얘기가 이 폭동 나기 전에 란니 킹 딱 되자마자 많은 흑인 교회에서 지역별로 모여서 이 기회를 잡아 한국 우리를 개취급하든 우리를 무시하든 이 어글리 코리안들을 몰아내자. 그래가지고 아주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코리안 스토어를 불질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충격은요. 지금 보세요. 아시안 혐오, 백인들이 동양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흑인들이 그렇게 기회가 있대다 그러고 막 흑인들이 막 할머니 때리고 막 부시고 막 넘어뜨리고 막 침 뱉고 막 귀싸대기 올리고 지금 아시안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범죄가 1600 케이스인가가 벌써 한 4, 5개월 전에 지금 훨씬 많을 거예요. 1650 케이스인가가 길바닥에서 침 뱉고 귀싸대기 따린 게 지금 미국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니 지금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듣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미국이 지네 나라에선 길바닥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3세, 4세 아시안들을 향해서 침뱉고 귀싸대기 따리는데도 무방비 상태예요. 이번에 하나 패스했죠. 뭐 어쩌고 완전히 이거 쇼하는 거죠. 만약 들어보세요. 만약 이탈리안 사람들이 이탈리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유대인 사람들이 주이시들이 미국 땅에서 주이시였다는 것 때문에 귀싸대기 맞고 침뱉었다. 10케이스가 나면은 이거는 내셔널 문제가 돼서 다 감옥에 잡아놓습니다. 아주 FBI 동원해서 다 잡아놓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큰일 나죠. 근데 동양인은 오케이. 왜? 73%의 미국 사람이 중국이 문제다. 근데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샘같이 솟는 이 악이 뭐냐 하면 백인 우월주의. 그 백인 우월주의가 KKK라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KKK들이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풀었어? 맞아. 이게 바로 노아의 아들 그놈이 그 종이잖아. 그래서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고, 아니면 뭐 우리 뭐 아브라함 링컨이건 무슨 뭐 조지 워싱턴이건 누구건 간에 다 있었잖아요. 종 데리고 살면서 그거로 돈 벌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종 시켜가지고 한 수천 명 풀어가지고 내 농작을 했는데 돈을 일부러 안 줬어. 미국 그 백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부를 누적했겠어요.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거는요. 제가 있는 그 단체에 한 1200명?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한국으로 태생으로 나와서 목사가 된 애들이 아니죠. 이제는 뭐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으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에 한 1200명 모이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다가 내가 선배로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더욱이 아시안 이런 얘기를 쓰는데 안 맥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얘기하기를 두려워해서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동네가 사실 뭐 그런 얘기하면은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LA 같은 데서야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지만 텍사스나 이런 데서는 말이 안 되죠. 네. 텍사스 이런 데서는 진짜 길 가다가 맞아 죽어도 어떡하겠어요. 데려다가 물 매주고 목 매달아도 어떻게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73%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저기 중국 사람을 문제라. 73%가 백인 우월주의자는 아니죠. 소수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번에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이 혐오에 대한 그걸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거는 아시안 혐오에 대한 걸 하는데 강사도 뭐 6명 나오고 뭐 하는 사람 거기에 코리안 라스트 네임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아시안 아메리칸 건 사실 이상현 박사님이 시작한 프린스턴의 그룹인데 한 세대가 가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 우리 얘기조차도 못 좀 등신들이 돼가지고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번에 캐그마라는 그룹에서 제가 다시 모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예예요. 지금 미국에 병원에 일하는 그 널스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통틀어 의사, 변호사, 의사, 간호원 통틀어 몇 프로가 필리핀어냐 하면 3%가 필리핀어예요. 이거는 그냥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전 미국에 있는 간호사, 의사를 통해서 3%가 필리핀어인데 이번 코비드-19를 통해서 죽은 간호원, 의사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0%. 10배가 많아. 근데 왜 그럼 필리핀어만 죽을까? 우리 동양 사람이 더욱이 코비드-19에 센데 제일 위험한 데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테메틱 레이시즘이죠. 자꾸 뭐 우리 공화당 사람들은 미국은 너무나 좋은 나라라 이렇게 시스테메틱하게 레이시즘이 없다. 우리는 뭐 그냥 연구 하나면 딱 끝나는 거죠. 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면 설명이 안 되죠. 가장 힘들고 죽어야 될 곳에만 보내는 거죠. 뭐 그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계속해서 당하고 있으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건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발언 때에도 안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 또 얼마나 웃기는 또 레이시즘입니까? 그죠? 우리는 자꾸 아시안 그러면서 아시안에 대한 거를 프린스턴에서 얘기하면서 그 MC 하는 애가 중국 친구고 강사가 필리핀어고 뭐 베트남이고 사실 베트남 크리스찬은 뭐 우리 코리안에 비하면 1%도 안 되는데 강사로 나오고 뭐 교수로 나오고 책을 썼다 그러고 뭐 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 애들 뭐 하는 줄 아세요? 내 교회 크다 우리 교회가 뭐 500명짜리다 600명짜리다 뭐 헌금이 올라갔다 뭐 이런 거 막 쓰면은 또 막 1200명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뭐 하고 막 20명 30명 댓글 걸고 뭐 난리. 근데 딱
이런 중요한 이슈,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 너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왜 이런데 발언대가 없느냐라고 제가 올리면 썰렁하고 아무도 댓글 안 달고 두려워하는 건지 무서운 건지 아니면 그냥 트럼퍼들인지. 예. 너무 문제가 저는 야, 참 미래가 어둡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1세들이 죽어라 고생해서 키워놓고 신학교 보내서 뭐 프린스턴, 풀러, 뭐 하버드 다 나오고 목회는 하는데 우리 아시안 아메리카에 대한 이슈 자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네. 너무 중국 리더 이름이 떠오르는 후진타오 같이 별로 영향력 없는 이 후진타오 같은 세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이걸 들으면서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직업과 사업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삶 속에 뭐 이거를 생각하나 안 하거나 뭐 그냥 물은 흐르죠. 세월은 가고 별로 관심 안 가져도 살도 뭐 아이 그거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생각하고 미국에서 이제 더 살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내가 지금 60인데 미국에서 이제 계속 살아야 되나?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저도 한 5년 뒤에 은퇴하면 미국에서 쭉 살아? 아니면 그냥 전세나 하나 얻어가지고 한국에 살면서 캄보디아나 왔다 갔다 하면 살까? 네.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미국에 48년 살은 뒤에 얼마 전에 그냥 중년된 뚱뚱한 백인 아줌마가 저랑 저희 형수가 한국말 하고 있다고 옆에 와가지고 찡짱짱 찡짱짱 이러고 우리를 놀리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초딩도 아니고. 네. 제가 12살 때 받았던 인종차별을요. 60이 돼서 나이대가 비슷한 어떤 백인 뚱뚱한 돼지 같은 아줌마한테 받은 다음에 내가 너무 저러가 아니라 제 자녀에 대해서 미안한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새끼들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저것들은 초이스가 없잖아요. 갈 데도 없잖아요. 우리야 뭐 에이씨 그리고 한국에 가서 전세 하나 얻으면 되잖아요. 네. 서울 강남 빼고 거기서 기차만 타고 한 20분 가면요. 아직 널널합니다. 전세. 네. 그리고 살면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 2세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아시안 혐오, 코리안 아메리칸 혐오 그거의 시작은 우리가 인종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하고 저는 캄보디아 어떤 선교사 협의회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라는 분이 한국 분이 대표로 나와서 캄보디아 저것들 종놈들을 잘해주니까 아들인 줄 안다고 이런 정말 인종 혐오의 발언을 했다는 걸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아시안 혐오가 주는 교훈과 그죠? 시진핑의 연속 자책골 계속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다음번 우리 밥톡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약하고 우리는 너무 죄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 떨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의존하고 서로를 나보다 더 낫다고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한 시작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